저번 주에 원래 저는 강의 녹화된 거 한 번도 안 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뭐냐, 이게 녹화된 거 잘 녹화됐나 한번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그 줌이 그냥 그게 학교에서 받은 랩탑인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번 주에 한 거는 우리가 공부한 거는 그 김영세 교수님 책의 제일 마지막 내용, 제일 마지막 그 선거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 내용인 Paradox of Voting, 왜 사람들이 굳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합전력 내시균형,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합전력 내시균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성질,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균형에서 SI라는 전략에 대해서 웨이트를 두고 있어요. 그럼 그 SI라는 전략은 그 사람의 expected payoff를, 그 플레이어의 expected payoff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이 strictly dominated다,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best response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굳이 그거를 균형해서 그 전략에다가 내가 positive probability를 넣고서 혼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균형에서 SI랑 SI 프라임 여기 두 가지에다가 어느 정도 웨이트를 두고 있다. 이 두 개를 혼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혼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둘 다 indifferent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각각이 전략이 주는 expected payoff는 균형 전략, 이 혼합 전략이 주는 균형과 똑같은데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payoff가 리니어하거든요. 우리가 expected payoff를 계산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A라는 전략과 B라는 전략에 2분의 1만큼의 웨이트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 전략으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는 내가 만약에 플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아무런 전략, 시그마 2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expected payoff를 계산하는 거는 내가 2분의 1의 확률로 A를 사용할 거고 2분의 1의 확률로, 다른 2분의 1 확률로 전략 B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expected payoff는 그 각각의 전략, 내가 A, B라는 전략을 지금 혼합하고 있죠. 2분의 1의 확률로. 거기에 대해서 리니어예요. 좀 더 제너럴하게 써주면은 만약에 내가 시그마 1이 전략이 내가 지금 섞는 게 SK, B sub K, SK라는 그 전략 모음을 각각 P sub K라는 웨이트를 두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거기에 상응하는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expected payoff는 K, 이 시그마 노테이션이 앞으로 빠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P sub K에다가 U sub 1, S sub K, 시그마 2. 이 시그마 1에다가 이 summation notation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expected payoff에서는 그게 앞으로 빠져요. 리니어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리니어하다는 걸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example 하나면 충분하고, expected payoff의 특징상 리니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리니어 하면은 만약에 이 Bernoulli utility function이 리니어 하면은 risk neutral한 게 있고, Bernoulli utility function이 concave 하면은 risk averse, convex 하면은 risk loving,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이제 von Neumann Morgenstern utili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없을 때 배웠던 효용함수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게, 그 예전 효용함수는 거기 앞에다 우리가 어떠한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도 선호가 똑같은 선호를 대변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다가 로그를 붙이든 exponential function을 붙이든 그러면은 그 사람 내 리스크 애티튜드가
원래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 리스크 뉴트럴하게 만들 수도 있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을 리스크 어버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저 뒤에 왜 카메라는 또 안 켜지지?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게임에서 혼합 전략 균형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혼합 전략 균형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혼합 전략 균형의 첫 번째 특징에 의해서 내가 균형에서 뭔가를 섞는다? 그러면 그 섞는 거는 적어도 제일 좋은 거야 돼요. 안 좋은 걸 굳이 들고 와서 섞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전략이 strictly dominate 된다? 그럼 그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어요. dominate 된다는 거는 안 좋은 건데, 무조건 안 좋은 건데, 그걸 괜히 들고 와서 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전략 균형의 두 번째 성질. 내가 두 가지를 섞는다면 그 두 가지는 indifferent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relevant한 pure strategy에 대해서 indifferent 하거든요. 이 컨디션을 이용해가지고 혼합 전략 균형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9.2보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example 9.3 한번 볼게요. 자, 이 게임에서 일단 첫 번째 스텝, 어떤 게 과연 dominate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플레이어의 best response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 플레이어 2가 만약에 전략 L을 사용한다. 이거 또 이러네. 전략 L을 사용한다. 그럼 best response는 U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전략 M을 사용한다. best response C. 그 다음에 R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략 U가 best response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의 이제 best response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어 2.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전략 U를 사용한다. 그럼 best response는 R이죠. 여기서 R이 지금 내가 그냥 이걸로 치는 게 더 빠르겠네. 오케이. U, C, U.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보면은 플레이어 1이 U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1, 2, 3 전략 R이 best response죠. 플레이어 2가 C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2는 전략 L일 때 1, M일 때 4, R일 때 0. 전략 M이 best response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1이 D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0, 3, 4 전략 R이 best response죠. 오케이. 여기서 잘 보면은 플레이어 1이나 플레이어 2나 절대 best response가 아닌 게 있어요.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전략 D가 절대 best response가 아니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전략 L이 never best response예요. 자, 이 never best response다 그 말은 strictly dominate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서로 둘 간에 그러니까 never best response면 strictly dominated다. never best response. 어떤 전략이 never best response다.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strictly dominate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 방향 strictly dominate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하죠. 더 좋은 alternative가 있다는 거는 더 좋은 대안 전략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never best response죠. 근데 반대 방향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레이어 1의 전략 D 이거 never best response거든요. 전략 D는 절대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가 아니죠. 플레이어 2가 뭘 하든지 간에 빨간 줄이 하나도 안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거는 strictly dominate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보면 플레이어 2는 이건 strictly dominate 되잖아요. 플레이어 2는 근데 반면에 전략 L이 never best response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1, 1, 0 그거랑 전략 M을 비교해보면요. 2, 4, 3 플레이어 1이 뭘 하든지 간에 M을 하는 게 전략 L보다는 M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전략 L은 strictly dominated 이고 전략 L은 우리가 strictly dominated by L이요. by M이요. M에 의해서 안 보이죠?
열등 전략된다. strictly dominated. 이거 제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고장났네요. 자, L은 strictly dominated. 그러니까 모든 균형에서 순수 전략 균형, 혼합 전략 균형 다 포함해가지고 절대 균형에서는 player 2가 L을 사용할 일은 L도 없죠. 그러니까 L은 우리가 지우고 시작할 수 있어요. 자, L을 지우고 시작하면은요. 그럼 이제 player 2가 사용할 수 있는, 균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M 또는 R이죠. 그러면은 player 2가 P라는 확률로 전략 M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P라는 확률로 전략 R을 사용한다고 할까요? 전략 R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플레이어 1은 UCD 세 가지 다 사용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밑줄 두 개가 거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 조합 C, M 그 다음에 전략 조합 U, R. 이거는 각각 이 균형, 이 전략 조합에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서로 best response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쉬 균형의 정의, mutual best response, 그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순수 전략 균형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건 됐고, 혼합 전략 균형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제 dominate 된 거 찾았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스텝, indifference condition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플레이어 1 입장에서 best response를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플레이어 2가 P라는 확률로 전략 M을 주고 1-P라는 확률로 전략 R, LMR. 오케이. 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요. 자,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전략 U를 사용했을 때 expected payoff는 어떻게 되죠? 플레이어 1의 expected payoff요. 그러면은 P의 확률로 보수가 0, 1-P의 확률로 보수가 4죠. 그러니까 전략 U가 주는 expected payoff는 U의 expected payoff. expected payoff from U라고 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expected payoff from U. 전략 strategy U로부터 나오는 payoff는요.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1-P. 마찬가지로 전략 U, C, D요. 오케이. C는 4 곱하기 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own, D는 3 곱하기 P에다가 더하기 1-P죠. 그래서 total 1 plus 2P요. 1 plus 2P.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축에다가 P를 놓고, P는 0과 1의 숫자죠. 0과 1의 숫자고, 저 각각의 페이오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전략 U는요, Y-인터셉트가 4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4의 슬럽을 갖고 쭉 떨어지는 거요. 두 번째, 4 times P는 슬럽 4를 갖고서 쭉 증가하죠. 가운데 인터섹션, 대충, 이거 가운데서 만나겠구나. 0.5,2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D는요. 1 plus 2P, 그러니까 인터셉트가 1이고 2라는 슬럽을 갖고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1에서 3의 값을 가져요. 1에서 3. 자, 그래서 자, 모든 P에 대해서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리스폰스를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P가 0에서 0.5 사이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한테 가장 높은 기대의 보수를 주는 거는 요게 아까 뭐였냐? 전략 U였거든요. U. 그 다음에 P가 0.5보다 크다. 그러면 보수가 제일 큰 거는 C.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베리파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직선은 이 세 가지 그 기대보수 함수는요. P에 관해서 함수는요.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요. 0.5 여기서요. 그러니까 0.5에서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거죠. 동일한 효용. 그러니까 best response를 우리가 어떻게 써주죠?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는요. 플레이어 1의
플레이어 2가 시그마 2, m과 r을 P1-P의 확률로 섞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P가 0.5보다 작다. 그러면 전략 U가 best response. P가 0.5보다 확실히 크다. C가 best response. 만약에 P가 정확히 0.5다. 그러면은 U, C, D 전부 다 best response죠. 전부 다 best response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P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컷오프가 기준점이 P에 관해서 0.5예요. 균형에서 플레이어 2가 P를 0.5보다 작게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할까? 말이 좀 꼬이죠. 자, 균형에서 어떠한 균형이 존재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균형에서 플레이어 2가 이렇게 섞을 텐데 그 P가 M한테 전략 M한테 주는 probability weight이 0.5보다 작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은 플레이어 1은 U를 사용할 거고 플레이어 1이 정확히 U를 사용한다. 그럼 플레이어 2의 유일한 best response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테이블에 플레이어 1이 U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R을 사용하는 게 unique best response예요. 즉 M을 섞을 리가 없죠. M과 R을. 그러니까 P가 0.5보다 작은 그러한 혼합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P가 0.5보다 작다. 그럼 플레이어 1은 어떻게 respond 하냐? pure strategy, U를 사용할 건데 다른 거 안 섞죠. U만이 유일한 best response죠.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U를 사용한다. 그럼 플레이어 2는 M과 R을 섞을 인센티브가 없어요. 왜냐? R이 unique best response 때문에. 플레이어 1이 U를 사용할 경우에 1, 2, 3. 그렇죠. M은 2, R은 3이거든요. R이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0.5보다 큰 균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 플레이어 1은 pure strategy C로서 응답하죠. respond 하죠. 그럼 만약에 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C를 사용했을 경우는 M이 R보다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M과 R을 섞을 인센티브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 그럴 경우는 딱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P가 0.5인. P가 0.5인.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 그럼 P가 0.5일 수밖에 없어요. 0.5보다 작거나 크면은 무조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는 순수 전략 균형밖에 없다는 거죠. 순수 전략 균형밖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여기서 이제 됐고, 자, 플레이어 이제 1을 분석했으니까 플레이어 2를 분석해야죠. 플레이어 2는 UCD 다 세 개 사용 가능하죠. P가 0.5일 때. 그래서 U에다가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X를 주고 C에다가 Y를 주고 D에다가는 나머지 1-X-Y. 자, 이러한 혼합 전략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럴 경우에 플레이어 2가 전략 M으로부터 가지는 expected payoff는요. 전략 M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2의 payoff니까 두 번째, 각 셀의 두 번째 컴포넌트를 봐야죠. 2, 4, 3이에요. 2, 4, 3. 그래서 X의 확률로 2, Y의 확률로 4, 마지막으로 complementary probability 확률로 3.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3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 R로부터 생기는 expected payoff. 전략 L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dominate 되니까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전략 R을 사용할 때 플레이어 2의 expected payoff는 3, 0, 4죠. 그래서 X의 확률로 3, Y의 확률로 0, 그 다음에 나머지 complementary probability 확률로 4.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가 되나?
그쵸? 페이오프가. 자, M을 사용했을 때 페이오프가 요거, R을 사용했을 때 페이오프가 요거.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죠? 혼합 전략 균형을 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벌써 순수 전략 균형을 구했어요. 혼합 전략 균형을 구했죠. 그럼 플레이어 2가 섞는다면은 M과 R을 섞을 건데 언제 M과 R을 섞냐? 정확하게 이 M이 주는 기대 효용과 R이 주는 기대 효용이 정확하게 똑같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혼합 전략 균형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혼합 전략을 사용하는데 플레이어 2가 혼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는 M과 R을 섞는다는 건데 L은 안 섞죠. 그럼 언제 M과 R을 섞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개의 기대 효용이 같을 때. 그러면은 X 지워지죠. Y가 그러면은 무슨 값이 나오냐? Y가 5분의 1 나오겠네요. Y가 5분의 1.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Y가 5분의 1. 만약에 플레이어 1이 UCD를 섞는데요. C에다가 5분의 1의 확률을 주고 섞어요. X는 건 뭐냐? X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X는 모든 상관없이 U에다가 얼만큼의 probability 주든지 간에 C에 주는 확률이 5분의 1이면은 M에서 나오는 기대 효용, R에서 나오는 기대 효용 정확히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씩 섞을 수가 있는 거죠. P가 아까 전에 2분의 1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정확히 보면은 혼합 전략 균형은 되게 많아요. 이 게임에서 시그마 1, 시그마 2 스타 이 혼합 전략 균형은 하나의 셋인데요. 일단 플레이어 2는 P가 2분의 1. 왜냐? 2분의 1일 때, P가 2분의 1일 때만 플레이어 1이 혼합 전략을 사용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은 Y가 5분의 1. 이거 만족하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분의 3 집어넣고 5분의 1 집어넣고 5분의 1. 그 다음에 P는 2분의 1, 2분의 1. 플레이어 2는요. 균형. 이거 0, 5분의 1, 5분의 4. P가 2분의 1, 2분의 1. 균형. 여기서는 그게 하나의 셋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1 스타, 시그마 2 스타 좀 더 정확하게 적어주면은 시그마 1 스타는 뭐냐? 그 X에다가 U, C에다가 Y, 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 D, 여기다 D 집어넣는데요. 여기서 Y가 5분의 1만 되면 돼요. 플레이어 2는 PM 1-PR 근데 P가 2분의 1만 되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는 모든 시그마 1, 시그마 2 그래서 여기서 앞에 such 대신 나와야 되죠. such that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전략셋 이건 전부 다 혼합 전략 균형이 돼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9.3 요거 하나면 제 생각에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거 9.2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 3분의 1씩 전부 다 섞는 게 유일한 내시경, 혼합 전략 내시경이에요. 여기서는 순수 전략 내시경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스텝, strictly dominate 되는 게 당연히 없겠죠. 어떤 거는 가위바위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전략에 대해서 best response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지웠는데 strictly dominate 된다? 그러면은 dominate 된다. 그럼 이건 never best response다? 이거는 확실해요. never best response. 그럼 이게 사실이다? 그 말은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contrapositive도 사실이죠. 만약에 best response다 그러면은 strictly dominate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전부 다 그 best respons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는 보에 대해서 best respons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dominate 되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 혼합전략 균형 개념을 갖고서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 투표의 역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costly하죠. 비용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내 투표 한 표가 투표 결과에 영향에 미치는 그 확률은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투표장에 갈까?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무조건 투표를 한다는 거였죠. 무조건.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 그 행위는 costly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표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게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무조건 투표를 한다는 게 reasonable assumption이냐? 아이고, 현실에서 봐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 대한민국 자료, 여기 미국 자료.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 이렇게 투표율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가 좀 투표율이 낮죠. 대선에 비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대선이 아무래도 좀 더 결과가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투표하고 싶은 그 모티베이션을 좀 자극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가장 이걸 왜 패러독스라고 부르냐면은 각 개인당 보면은 투표에 미치는 확률은 되게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가는 그거에 비해서 투표장에 가는 코스트는 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투표장에 가는 게 커스트리하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투표에 관여하는 투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한 표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내가 투표장에 가는 커스트는 정해져 있고 내가 투표장에 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베네핏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투이티블리하게 이게 어떤 선거, 똑같은 선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다 똑같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을 때 만약에 투표자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투표율, turnout rate은 줄어든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거기에 관해서 이 인투이션을 좀 더,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formalize 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모형은 pivotal voter mod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ivotal voter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투표자를 pivotal하다고 부르냐면은 이제 다수결 선거에서 이제 A, B 두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두 명의 후보가 정확히 5대5인 상황이에요. 정확히 타이예요. 그래서 내 투표 하나가 선거의 결과를 바꾼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바로 pivotal voter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1980년대 초반에 그 칼텍에 계시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펠프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 분에 이어서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나온 모형인데요. 모형 자체는 여기서는 좀 더 김영세 교수님 책에서는 좀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후보자가 2명은 있을 때만 가정했어요. 후보자 A, B. 그 다음에 투표권을 가진 투표자의 숫자가 총 N이요. capital N. 자, 그래서 이 중에 K명의 보터는 candidate A를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N명은 후보자 B를 지지해요. 후보자 B. 그 다음에 각 보터당 투표장에 가는데 개인적인 커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0과 1 사이의 어떤 숫자, 커스트 C요. C만큼의 커스트를 발생시켜요. 자, 각 투표자는 선거 결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는 캔디데이트이 선거에 이겼다. 그러면 투표자들은 이만큼의 베네핏을 얻고 만약에 졌다. 그럴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제로요. 타이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당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expected payoff는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타이가 발생했다. 타이가 발생하면은요.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고 지니까 그러면 저 expected payoff는 1이요. 1. 자, 요럴 때 이 게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은 candidate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선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호가 주어져 있는 데서 candidate이 할 건 없는 거죠. 이미 벌써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나는 민주당 지지자. 뭐라고 유세를 떨든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나는 민주당 지지자. 정해져 있어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투표자들이죠. 투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선거를 할 건지,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자, 그래서 만약에 순수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는 거는 각 투표자마다 그냥 오늘 내일 날씨 좋으면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내가 투표장에 갈 거고 아니면 그냥 안 갈래.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일 무조건 투표를 할 거야 아니면 난 무조건 안 할 거야. 이러한 균형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이 두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자의 숫자가 정확히 같을 때, 그러니까 K랑 M이 정확히 같을 텐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투표를 했어요. 순수 전략을 각 투표자들이 순수 전략을 사용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럼 그 선거 결과가요.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에서 디비에이트 할 사람들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이대로 가다 무조건 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거기서 디비에이트 하겠죠. 어차피 내가 투표를 던지든지 간에 질 텐데. 그러면은 투표를 던졌을 때에는 마이너스 C만큼의 커스트가 발생하고 투표를 던지지 않았을 때에는 0만큼의 페이오프가 발생하니까 이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표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투표를 안 했는데 균형에서 그 선거 결과가 만약에 2표 차 이상으로 졌어요. 2표 차 이상으로요. 그럼 내가 굳이 가서 투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투표를 던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죠.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투표가 만약에 한 표 차이다? 근데 내가 거기서 투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투표장에 갈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표 차로 지는 것도, 자, 봐봐. 2표 차 이상으로 지는 거, 균형이 될 수가 없죠. 왜냐? 누군가 투표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투표를 안 할 거거든요. 한 표 차로 지는 거, 균형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누군가 투표를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이탈하거든요. 투표를 하거든요. 안 하면은 0, 투표를 하면은 타이가 발생하니까 페이오프가 1-C가 되죠. C가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양의 보수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한 표 차로 지는 것도 균형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2표 차 이상, 한 표 차. 그럼 타이가 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냐?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군가 양 그쪽에서 한 명 투표 안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투표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1-C에서 페이오프가 2-C. 타이에서 내가 한 표 행사하면은 확실히 이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한 표 차로 이기는 거, 그럼 반대쪽에서 디베이트 하겠죠. 2표 차로 이기는 거, 또 반대쪽에서 디베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순수 전략 균형이 발생하는 거는 양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수의 숫자가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서 전부 다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아까 타이가 발생하는 게 언제였냐? 왜 타이가 발생하는 게 균형이 될 수 없냐? 만약에 지지자의 숫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가 발생했어요. 그 말은 많은 지지를 받는 그 후보자 그쪽 진영에서 누군가 투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겠죠. 그러니까 균형이 아닌 거죠. 그런데 후보하는 투표자들의 지지자 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투표에 임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탈할 유인이 없는 거죠. 더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K랑 M이랑 같을 때만 유일하게 순수 전략 균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argument를 똑같이 이용하면은 만약에 지지자 수가 다르다. 그러면은 순수 전략 균형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순수 전략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타이가 발생했을 때인데, 그리고 타이가 발생하고 더 이상 참가자 수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런데 지지자 숫자가 다르다? 그럼 타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왕 어차피 지는 거, 그럼 내가 왜 투표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어떤 정당이 한 표 이상으로 이기는 건 균형에서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K랑 M, K는 후보자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M은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에는 순수 전략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존 내시가요. 왜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균형을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냐면은 1951년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모든 파이나이트 게임은 균형을 가진다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파이나이트 게임은 뭐냐면은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액션, 전략의 숫자, 그게 파이나이트 하면은 그 숫자가 파이나이트 하면 우리가 파이나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선거 게임은 파이나이트 게임이죠. 왜냐? 우리가 지금 전체 투표자 숫자를 n명으로 박아놨죠. 게임에 관여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숫자가 n명, 파이나이트하죠. 각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거 voting, 그 다음에 non-voting,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액션의 숫자 역시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존재해야겠죠. 근데 순수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voting 게임은 mixed equilibrium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 mixed equilibrium을 찾기 위해서 그 A를 지지하는 그 투표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은 혼합 전략, P라는 확률로 투표하고 1-P라는 확률로 투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후보자 B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은 Q의 확률로 투표하고 1-Q의 확률로 투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전략을 하나의 그 그룹, 어떤 특징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거다. 그 가정 하에서 올린 균형을 대칭적인 균형, 영어로는 symmetric equilibrium이라고 하거든요. symmetric equilibrium. 그러면 symmetric equilibrium이 있다? 그럼 asymmetric equilibrium 당연히 있죠. asymmetric equilibrium은 뭐냐면은 내가 너랑 나랑 둘 다 후보자 A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할 때, 비대칭적인 전략을 사용할 때는, 그리고 그게 균형이 될 때는 비대칭적인 균형. 우리가 다 후보자 A를 지지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똑같이 P라는 확률로 투표, 1-P라는 확률로, 그 다음에 선거장 안 가는 거. 이런 거는 대칭적인 전략이고, 그 대칭적인 전략이 균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칭균형, symmetric equilibrium이라고 불러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균형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symmetric equilibrium이에요. 이 symmetric equilibrium을 생각한다면, 왜냐면 투표자들이 당연히 커스트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죠. 투표장에 가는 커스트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모형에서는 C가 전부 다 동일하고, 내가 투표자 A를 지지하고 있으면은 성향까지,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모든 투표자들은 전부 다 동일하죠, 성격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칭적인 균형을 먼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를 지지하는 사람이 언제 투표하고 투표하지 않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합 전략을 사용할 건지 생각해 보면은 V라는 전략을 사용할 때 페이오프랑 그 다음에 N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때 페이오프가 정확하게 같아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스트래티지 V랑 N이 정확히 동일한 expected payoff를 가져다 줘야지만 섞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투표장에 갔을 때, 그래서 투표를 행사했을 때, 그 다음에 후보자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Q라는 확률로 투표장에 갔을 때, 그때 페이오프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 안 갔을 때 이때 페이오프요. 마우스로 쓰는 게 혼났네요. 이 두 가지의 expected payoff가 같을 때 V랑 N을 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 차이가 0이 될 때 결국 안 가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간의 차이요. 하나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 행사, 하나는 투표권 행사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 없는 term이 하나 있어요. 투표장에 가는 거니까 C만큼의 cost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C만큼의 cost.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한 명의 사람이 A를 지지하는 투표자가 이 투표가 결과를 바꿀 수가 없으면은 이 둘 간의 차이는 마이너스 C가 되죠.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이 사람의 투표 하나가. 그럴 경우에는 이 둘 간의 페이오프가 단순히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언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냐? 만약에 후보자 A가 타이로부터 정확하게 한 표 부족해요. 그럼 내가 투표하면은 타이가 되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저 둘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둘 간의 차이는 원래 투표를 안 하면은 제로, 투표를 하면은 1-C가 생기죠. 1-C가 생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벤트를 X라고 할게요. 이벤트 X인 상황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가 1-C가 돼요. 1-C. 그래서 probability event X 이 확률로 1-C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 probability Y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 둘이 정확히 타이예요. 내가 투표를 지금 현재 안 했는데 지금 정확히 타이예요. 그럼 내가 투표를 안 하는 것보다 함으로써 발생되는 net payoff는 그러면 타이를 깰 수 있으니까요. 1-C에서 그러니까는 투표를 함으로써 0에서 2-C 여기서 2-C 약간 타이가 발생하면은 죄송 타이가 발생했어요.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때 페이오프는 1이죠. 1. 그 다음에 투표를 했다. 그러면 2-C죠. 둘 간의 차이 그러면 똑같이 1-C죠. 1-C.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이 probability x랑 나머지 확률에서는 저 둘 간의 차이는 마이너스 C예요. 결과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과가 상관이 없다. 내 투표 하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C가 발생하죠. 이게 제로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한마디로 net payoff인데 이 net payoff 여기서 지금 V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N을 할 때 이 둘 간의 차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이게 맞나? 잠깐만요. 1-C probability x probability y probability x를 사용할 때 1-C 1-C x y net payoff가 event x일 때 투표 안 하면은 타이 발생했다. 투표 안 하면 타이 여기서 한 표 지는 거니까 이때 페이오프 제로. 했다 그러면은 1-C니까 1-C.
이때는 1, 2 마이너스 2, net payoff는 1 마이너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내가 생각해서 쓴 건가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쓴 거 이거 여기 뭐 틀린 게 보이나요? 둘 간의 net payoff가 왜 근데 여기 이러는 게 나왔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이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앞에 1-c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좌변에 1-c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둘 간의 차이가. 그럴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써져 있는 표현은 아까 투표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 둘 간의 차이, net payoff인데요. 둘 간의 차이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벤트 X랑 이벤트 Y일 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C, 결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net payoff는 1-c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 이거 계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벤트 X는 이거 small x라고 하면은요. 이 probability X, 이벤트 X는 뭐냐? 한 표 부족한 거죠. 한 표 부족한 거죠. 근데 A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은 P의 확률로 투표장에 가니까요. 이 binomial probability, 이건 뭐냐면 내가 한 명 빠진 상태죠. 나는 후보자 A를 지지하니까요. 그래서 K에서 K-1에서 이 중에 I명이 투표를 하는 그 확률이죠. 그럼 뒤에 거는 뭐냐? N명 중, B를 지지하는 N명 중에 I 플러스 1. I 플러스 1명이 투표를 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간을 곱한 게 바로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래서 X는 뭐였냐면은 후보자 A가 한 표 차이로 지는 확률. 그렇죠? 그래서 A를 지지하는 사람 I명, 그 다음에 B를 지지하는 사람 I 플러스 1명. 그렇죠? I는 여기서 0부터 K-1까지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K가 M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벤트 Y에 대한 probability는요. 이벤트 Y는 서로 간에 정확하게 타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요 위에서 요 I 플러스 1을 I로 바꿔주면 되겠죠. I로 바꿔주면 정확히 타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P는 여기에 있는 요 equation 각각 X랑 Y에 들어가는 포뮬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X랑 probability X랑 probability Y 집어넣은 다음에 요 equation을 만족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Q에 관해서도 indifference condition 써줄 수가 있거든요. indifference condition. 오케이. 51분. 이걸 오늘 못 끝내네. 아이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빠지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다음에 바로 수업이 있어서 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요.